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낮에 만나는 미국 주식 라이브 2월 2일 월요일 애프터월가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뭔가 좀 월요일 같지 않은 월요일이긴 한데 그래도 미국 증시는 이번 주에도 계속 바쁘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애프터월가까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놓고 내일 투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씩 쉬면서 쉬엄쉬엄 상황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안 그래도 이번 주에도 뭐 지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조업 PMI라든지 또 고용 보고서라든지 신경 써야 될 자료들이 은근히 남아 있는데 그 와중에 또다시 네버엔딩 관세가 또 숙제로 하나 얹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관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좀 다툼이 있었죠. 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질 않나, 뭐 유럽 그리고 또 중국 이런 쪽에서 조금씩 소음이 나오다가 그 소음이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시장에 녹아드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관측이 됐는데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관세들을 소화할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재점화 우려 이런 부분들이 다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네가 잘못했네, 아니다 네가 잘못했네, 뭐 이런 얘기를 약간 좀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는 모습인데 갑자기 왜 나왔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긁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기분 나빠서 관세를 부과하는 건지 어쨌든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3대 지수가 장 초반에는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좀 올라왔던 것이 낙폭을 줄였던 것이 결국에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왜 자꾸 타코라고 조롱을 받는지 뭐 좀 보이는 속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장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실만했는지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해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반영해야 하는 그런 숙제로 또 남은 거죠.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같이 좀 급락한 부분들도 뼈아픈 부분이었죠. 다른 종목들은 괜찮았는데 테슬라랑 엔비디아만 3% 이렇게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머스크의 마약 스캔들까지 뭐 머스크 본인은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머스크가 이제 도지를 사퇴하고 나니까 뭔가 조금씩 안 좋은 기운들이 움츠렸던 안 좋은 기운들이 다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와 어떤 줄다리기를 하게 될지 슬기롭게 이겨내야 하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네요. 자, 이런 분위기들 속에서 이번 주 체크포인트 어떤 부분들 챙겨봐야 될지 월요일 애프터월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애프터월가 시작합니다. 오늘 미주미 장우석 부사장, 정선경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브리핑해드렸더니 채팅창에서 오늘도 좋은 소식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어떻게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부사장님? 좋은 소식이요? 네. 좋은 소식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좋은 게 없고 네. 실제 그 트럼프를 긁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긁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내내 이분의 어떤 그 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그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면인데요. 딱 제 자리에 있는 거. 예. 돈폭 더 베어. 돈폭 베어. 베어가 누군가요? 곰이 트럼프죠. 그렇군요. 트럼프를 찌르지 마라 하는 그렇죠. 건데 여러분들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유럽의 정상들이 다 얘기한 겁니다. 그 트럼프 대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없어 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그 트럼프의 타코 발언 때문에 온통 일주일 내내 밈이 득세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타코라고 물음표를 치시는 분이 채팅창에 계시는데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타코.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이라는 그렇죠. 줄임말이죠. 항상 맞습니까? 먼저 본인이 던져놓고 쫄아서 먼저 도망친다라는 거를 이제
조롱하는 그렇죠. 그런, 쫄아서 뒷걸음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걸 누가 만들었더라? 근데 그분이 파이낸셜 타임즈 어.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가 그 만들었다고요? 부분이 이거 만들 때 정말 조심해서 발언인데 만든 다음에 이분이 기분 상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이번 주까지 가지 않을까 예.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번 주에는 별로 좋은 게 없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드렸냐면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쇼츠로 박제를 해놨거든요. 다음 주에 S&P 500 사채가 갑니다. 예.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왔죠, 휴가를.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예, 또 예, 이렇게 예, 관세가 예, 예. 부각이 될 줄 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트럼프 이분이 워낙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하 너무 긁었고 그 타코 밈이 너무 득세하다 보니까 혹시 봤습니까 타코 밈? 아니요, 뭐 저는 다 보지 못했는데. 제가 봐도 약간의 너무 조롱이 섞여 있다. 이거 기분이 나쁠 기분 만했군요. 나쁘죠. 나쁘고 예. 아마 이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저 들었거든요. 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아주 기분 나쁩니다. 예, 이분은. 그렇군요. 예, 예.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미국 대통령인데 사실 뭐 본인 기분 나쁘다고 뭘 할까라고는 상상 안 했는데 어쨌든 주말 사이에 이제 중국과의 관세 리스크 거기다가 철강 관세 리스크까지 얹어졌어요. 정성경 연구원님 뭐 이번 주말에도 좀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이 아주 많이 다친 주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파월을 초대했지만 파월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네요. 그것도 네. 있었네요. 그리고 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또 법안에서는 의시 중단을 했었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리고 또 월가 심지어 또 타코까지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철강 관세 기습 인상과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에 올렸죠.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게 저거예요? 올라갔네. 타코타코맨? 네, 네. 저거. 아니 뭐 귀여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건 아주 순한 그림만 보여주신 이건 것 순한 같습니다. 맛이구나. 순한 맛. 네, 아. 순한 맛. 저희가 네. 또 조금 있으면 제가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개하기는 가능하십니다. 타코맨. 네. 이게 약간 좀 기분이 그렇긴 하겠네요. 예, 약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저런 애들 장난에 이렇게 놀아놔야 되는가? 근데 뭐 사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기분 나쁘다고 또 관세를 얘기를 하는가 그런 네,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뭐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어도 미국인들이 선택한 결과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 선물의 움직임은 혹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선물입니다. 아, 지금 마이너스 0.34%. 네. 동도니까 뭐 약간 약보합이고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시작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대로 트럼프의 말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철강 관세 부과된 게 장 끝나고 나온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그게 또 예. 반영이 돼야겠네요. 반영이 되겠죠? 예. 라고 보시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10년물 금리가 4.4%좀 내려온 거. 좀 그나마 다행이죠. 예. 그러네요. 최근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뭐 관세가 어떻고 저렇고 얘기하면서 은근히 10년물 금리가 높았죠. 한 4.3%까지도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긴 하더라고요. 천만 다행입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게 금리를 잡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 좀 있다라고 어쨌든 믿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중간중간에 이런 잡음은 있어도 그 방향성만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우리가 위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경제 지표상으로도 생각보다 트럼프 말대로 뭐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지 않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잠시 후에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은 딱히 잡히지 않겠습니다만 지난주의 분위기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는 실적 발표하면서 주요 지수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안전자산 금 비트코인은 또 하락을 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10년물 금리도 2%대 하락하면서 평균 4.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펙이 증산 발표를 하면서 유가 하락과 그리고 빅스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면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네. 지난주만 놓고 보면 결국에는 또 다시 올라온 게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는. 거의 뭐 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다 그쵸? 전체 다 내렸었고. 그 전주 생각해 보면 네. 다 그린라이트였다가 그 전주에 이제 다 레드라이트로 바뀌었었고 이번 주에는 또 다시
다 그린라이트로 또 바뀐 네.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네. 전문 용어로 똔똔이라고 예. 그렇죠. 전문 용어군요. 전문 용어군요. 네. 계속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어색한 시즌이다. 이게 어색한 적응하기가 시즌? 어렵고 예.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시장에서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또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워졌죠. 불가피한 거죠, 우리가. 불가피한 거고 방금 나 속보를 전해드리면 네. 오히려 중국은 지금 이 제네바 협정을 어긴 게 미국이라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강대강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쪽으로. 예. 저는 이게 좀 그래요. 뭐 네. 누가 잘못했네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 아닙니까? 소모적이죠. 네, 저는 소모적이죠. 누가 잘못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거를 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하는 건지 둘 다 뭔가 지금 상황에서 그냥 카드가 필요해서 일어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중국의 히토리하고 미국의 반도체는 네. 정말 중요한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쉽게 합의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죠. 좀 시간 걸리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일이니까 오히려 지금 약간 뭔가 소음이 있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네. 너무 순탄할 수가 없다는 예, 걸 예, 우리가 예, 알고 예, 있었지만 갑자기 한순간에 관세를 막 100%짜리 10%까지 내려주니까 약간 방심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긁으면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예. 트럼프를 긁어서는 안 돼. 트럼프를 화나게 해서는 안 돼. 트럼프는 꼭 복수한다라는 얘기들을 다들 알고 계신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타코를 기억하니까 이렇게 트럼프가 긁혀서 이 시장을 좀 안 좋게 했을 때는 그럼 곧 다시 치킨이 될 테니까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긁은 다음에 모습은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긁지 예, 말라고. 그건 또 아직 변수구나. 아직도 변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심하게 긁히면 더 심하게 관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위협하지 수도 않겠습니까? 있죠. 예.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조금 관망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예. 그러네요. 또 지난주 한 주 동안 또 올라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번 그렇죠. 주는 살짝 쉬어가는 주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네.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가 더 강경해질까 봐 두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번 주는 살짝 경계가 아무래도 필요하다. 변동성과 트럼프의 말이 이렇게 시끄러운 이번 주도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지난주 상황을 다시 복기해 보면 저저번 주에 주말 사이에 나왔던 게 유럽의 관세 50%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일찌감치 정리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 기억으로 월요일에 아침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속보가 들어왔던 게 유럽의 폰데라이엔이랑 통화를 통화했죠. 했다라고 하면서 주말 사이에 리스크가 커질 뻔했다가 그러면은 이것도 다시 없어지는 거네 하면서 안정감을 찾았는데 이번 주에는 또 그게 또 상황이 또 다릅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미국이 잘못한 거야라고 하면서 좀 더 심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랑 상황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로 가져가시고 뭐 어렵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또 이제 시나리오를 다 정리해야 되는 게 숙제니까요. 지난주 종목들의 맵도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주 종목 대체로 괜찮습니다. 네, 초록색인데요. 네. 하지만 M7 중 애플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M7 중에 네. 애플만. 그리고 또 이번 주 실적 발표 있는 브로드컴이 5% 상승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팔란티어가 미국 국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맡게 되면서 지난주 7%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야, 팔란티어가 네. 대단합니다, 정말로. 네, 지금 팔란티어가 뭐 트럼프 정부의 긴밀한 관계를 또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국방에서부터 미국 국민들 개인정보까지 이렇게 섭렵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일각에서는 또 불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팔란티어가 너무 많은 걸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거 또 트럼프랑 이렇게 연계돼서 그러면은 뭐 일반 시민들을 너무 이렇게 제재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무래도 개인정보 우려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려가지고 저희가 팔란티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팔란티아가 국방 관련 계약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보안은 철저하거든요. 네. 팔란티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그 팔란티어는 사상 최고치죠. 네, 52주 사상 신고가를 최고치를 했습니다. 기록한 종목이니까 아마 국내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돈 번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서학개미 분들이 팔란티어를 많이 사셨다면서요? 엄청나죠. 네. 엄청난데 지금 보니까 10분 중 8분이 갖고 계시니까 오. 거의 다 보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뭐 미국에서 뭐 정보 수집한다고 해서 뭐 미국 안에서는 뭐 논란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서학개미 분들 입장에서 팔란티어 사놨는데 팔란티어가 할 일이 그렇게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웃어 넘길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외에 아까 애플 얘기 간단히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또 뭐 막차 얘기 또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애플만 빠졌다고 하니까. 애플은 뭐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너무 AI 늦은 감이 있어갖고 예. 조금 더 옆으로 기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애플의 매력이 뭔지 모르겠다 저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연구원님은요? 네, 지금 지난주에 지금 연속해서 지난주 그래도 저는 애플 좀 선방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0.25%. 괜찮았군요. 네. 아 분위기에 비해서. 네, 네.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8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주에는 조금 상승도 했었던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도 지난주에 뭐 이슈가 많이 됐던 것에 비하면 네. 꽤 많이 올라왔죠. 지난주 초반부터 시작이었잖아요. 애플한테 갑자기 25% 관세 들어간다고 했고 뭐 AI에 대해서 불안하다. 실제는 그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많이 따라왔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되는 그런 종목인 것도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애플한테는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아, 이 정도인데. 그러네요. 네, 그렇죠. 예. 예. 한때 세계 최고였는데. 그렇죠. 1등이었는데 예. 지금. 지금은 뭐 예. 3등으로 예. 밀려나 버린. 밀려났고 지금 네. 앞으로 뭔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예. 더 어려운 거죠, 애플은. 예. 그리고 아까 브로드컴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브로드컴은 잘 나오겠죠. 잘 나올 거 아마 알고 있고 특히 이제 ASIC 반도체 칩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네. 전부 다 맞출 걸로 보이고 전망이 중요한데 전망도 아직까지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브로드컴 잘 나올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브로드컴이 반대로 약간 밀리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거 타고 더 가더라고요. 더 갔죠. 더 갔죠. 네. 더 갔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는 것 같고 AI 쪽에서 엔비디아의 파이가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게 엔비디아만 커지는 게 아니라 전체 AI 파이가 그렇죠. 커진다고 예, 그렇죠. 보는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우리 엔비디아는 지난주에는 올라갔다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러네요. 별로 올라온 게 없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예. 답답하죠 조금. 좋습니다. 이번 주에 챙겨보셔야 될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렸고요. 관세 그리고 이번 주 또 고용지표 얘기도 나올 텐데 잠시 후에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실적 중에서는 브로드컴 포커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키워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5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제 6월입니다. 그래서 5월, 사실은 5월은 파는 달이잖아요. 네, 세린메이였는데, 안 팔았으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올해는 잘 이겨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수익률이 6% 상승했다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뭐 기록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저희가 5월 초에 저희 주제였었죠. 세린메이 아, 팔았어야 네. 되냐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팔지 말자라는 저희가 또 격렬한 또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다행히 S&P 500이 한 달간 6.2%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23년 11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폭을 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최고의 5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거기에다 나스닥도 뭐 10%, 약 10% 급등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97년 이후 최고의 기록을 했습니다. 뭐 다우지수도 4% 상승을 했고요. 이게 아마 특수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4월에 워낙에 네. 정신없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걸 메꾸는 과정에서 올해만큼은 세린메이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도 이후 최고 기록이라는 거는 좀 인상적이긴 하네요. 또 다른 포인트가 좀 있었을까요, 부사장님? 일단은 실적이 좋았고요. 좋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관세에 대한 긴장 완화가 된 게 아닌가. 그쵸. 그게 아마 제일 주였죠. 예. 라고 보시고 됐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개인 매수한 게 도움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진짜 만만치 않다는 걸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반대로 헤지펀드는 손실을 좀 봤다고 들었어요. 헤지펀드는 반대 손실 봤는데 저는 개인이 이해한 거는 헤지펀드가 자꾸 거꾸로 가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한번 수익률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그에 반해서 지금 5월 한 달간 매크로 투자 헤지펀드들은 마이너스 4.3%, 20년 만에 최악의 성과를 보냈습니다. 와, 20년 만에 최악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4월의 해방의 달 이후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방어적인 포지션, 뭐 가치주나 채권, 스태그플레이션에 베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5월에 반전 랠리가 있으면서 큰 손실을 입었는데요. 지금 JP모간이나 월가에서는 지금은 매크로 트레이딩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토론을 했습니다. 야, 매크로 트레이딩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네. 그러니까 매크로 트레이딩이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친숙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그냥 그 뜻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처럼 하루 뭐 이틀 뭐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진짜로. 그게 트럼프와에서는 잘 안 되겠죠. 네. 안 되는 건데 사실 매크로 투자했던 헤지펀드 잘못한 게 아니고 시장이 너무 복잡한 게 아니었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헤지펀드 잘못보다는 약간의 올해만 독특한 성과 나온 게 아닌가라고 기억하시는 게 낫겠죠. 예. 이러면서 또 타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열받아서. 네, 그러니까 네. 이런 타코 신조까지 나오면서 지금 트럼프 정책의 일관성이 부재하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아마 동의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일관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매크로와 관련해서 이제 고민하고 골똘히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진짜 방향성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시장에 투자하시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시장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5월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였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5월 한 달간 만약에 지금 6%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다음 이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저희가 또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피델리피에서 지금 냈는데요. 지금 네.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몇 번만 놓치더라도 장기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986년 1월부터 2024년도까지 12월까지 1만 달러를 투자를 하고 그대로 유지했었다면 그냥 24만 달러로 수익률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며칠을 놓치면 마이너스가 네, 된다는 그렇죠. 게 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항상 뭔가 걱정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근데 그 좋았던 며칠 동안의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역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 시간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언제.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장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미국 주식은 쉽게 파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아마 4월 9일일 것 같아요. 4월 9일 날 많이 급등했죠. 네. 그때 전날 파신 분들은 그때 올라갔던 그 지수 생각하면 그때 따라 붙을 수 있었을까? 못 가죠. 못 못 가죠. 가겠죠. 예. 아마 그런 거 얘기한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10일만 놓치면 단 10일 때문에 거의 반토막 나는 수익률이 수익, 50% 그렇죠. 이상 줄어들고 예. 잔액도 지금 11만 달러가 됩니다.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버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장이 어렵다고 하고 막 힘들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서 우리가 저점을 예측해서 사면 그게 베스트긴 하겠지만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적당한 희망 요소들은 남겨놓고 계속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교훈을 얻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교훈에 입각해서 봤을 때 잘 네. 파신 분이 개인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가장 우승자는 개인이었다라고 아, 말씀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진짜 금방 말씀하신 대로 38년 동안 단 50일만 놓치더라도 투자자의 90%를 마이너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워렌 버핏들도 뭐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쵸. 예. 뭐 예측해서 맞으면 좋은 건데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근데 가까워.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좋을 때만 사면 어떡하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네. 근데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돌려보면. 아, 그래요? 예, 그냥 네. 제일 좋으신 분이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요. 절대 내리지 마시고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머물고 예, 장기적으로 예. 머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쵸. 예. 뭐 내가 조금 잘 샀다고 해서 막 쉽게 파는 것도 오히려 수익률을 애매하게 만들고 사람 쫓기게 만들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구상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조금씩 비중을 다르게 하는 거는 필요하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애프터월가를 통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베스트하고 워스트데이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은 어떨까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쭉 가져가시면 돈을 번다는 거니까 그렇게 쉬운 거잖아요.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스테이트 코스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근데 말은 쉽게 하는데 그때 되면은 또 이제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죠. 힘들어져요. 항상 어려워지고 하도 곳곳에서 떠들어대니까 유튜브로 막 기사로 막 이러니까 그래도 저희는 열심히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경제 지표 얘기 제가 오프닝에서 간단히 드렸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 트럼프 말이 사실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두 개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예. 4월 개인 소비자 지출 PCE가 물가 지수가 지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 근접을 하고 상승폭이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2.5%로 예상치 부합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표만 보시면 지금 물가 상승에 지금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는 지표가 보입니다. 네.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 소득은 0.8% 전월 대비 상승을 했지만 소비 지출이 줄었습니다. 어허. 네. 저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직 좀 관세 영향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임금 소득은 크게 늘었지만 소비자들의 관세랑 불확실성으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 자체는 하반기까지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70% 이상가 소비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 자체가 조금 좀 뜯어서 보면 좀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소비가 줄어들면 물가는 뭐 여전히 밑에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부사장님? 맞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목표치가 2.0인데 2.1이면 거의 다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반기부터 반영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다음에 또 잘 나오면 아마 9월 달 정도 금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 보지 말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지표인데 그러게요. 예, 네. 이걸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JP모건에서는 하반기에 군원 PC가 3.1%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네, 뭐 그럴 했습니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럴 수도 네. 있죠. 왜냐하면 예. 아직까지 관세가 직접적으로 오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하반기에 직접적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연초에 나오면 또 봄에 모자였기 때문에 그건 계속 나올 때마다 미루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그건. 예, 예. 그러니까 뭐 관세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또 아까 얘기했듯이 매크로 투자하는 기관들이 별로 못 맞추던데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너무 과도한 우려를 이렇게 제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인상적인 게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심리 지표가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네,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52.2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이 심리지수가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 중국과 지금 미국의 관세 유예가 발표되면서 그게 약간 컸던 좀 것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6.6%까지 이게 굉장히 높은 숫자긴 합니다만 그렇죠. 시장이 예상했던 건 7% 이상이었거든요. 네. 그것보다 계속 이렇게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물가 지표 그리고 심리 지수 지난주에 발표됐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거 고려해 보면 확실히 관세 유예의 영향, 긍정적인 영향이 시장을 좀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지금 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게 또 걸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뭐 계속 이렇게 걱정의 벽을 타고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인되면 걱정의 벽을 타고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하게 됩니다. 부사장님 요 지표들 뭐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심리 지수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합의가 되고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질 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파월이 보고 있는 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하드한 데이터는 더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네. 지표는 걱정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표는 계속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채팅창을 봐도 제 느낌에는 반반 갈리는 것 같아요, 의견이. 예. 뭐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 정도면은 괜찮다. 이제 파월이 금리 내리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계속 확인하는 구간들 안에 우린 들어와 있고요. 아마
6월 지나가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머리 아픈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에서 50%로 갑작스럽게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니까 아우 나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것이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US 스틸 공장 연설에서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기습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10일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을 25%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기습으로 지금 2배로 인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EU나 캐나다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EU에서도 7월 14일 전후로 지금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게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수순인데 그 이유나 뭐 이쪽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거잖아요. 긁혀서. 예. 긁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런 거 사실 232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가 걸리면은 보통 반대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일본 제철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M&A가 아니고 파트너십? 파트너십이라고 했습니다. 파트너십이니까 M&A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근데 제가 볼 때는 M&A인데 그 앞뒤가 다르네요. 굳이 얘기하자 파트너십 하고도 웃기지만 제가 볼 때 사실은 철강을 넘기면 안 되는 건 넘기고 나서 뭔가 본인이 약간 뒤가 구리니까 네.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탁구 별명 때문에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네, 그리고 또 트럼프가 또 가서 달랜 것 같은데요. 지금 US 스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러스트 벨트로 또 트럼프의 표밭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은 올려놓고 이제 좀 네. 뭐 뒷수습을 한 건가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 철강업계는 고용 유지 등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자동차나 건설이나 기계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50% 관세가 이제 인상이 되면서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아니 그러면은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로 그냥 뭔가 나 화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도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화났다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봤던 직원들이 올리는 걸 또 찬성하더라고요. 올리면 자기 그래요? 좋아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표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게 아닌가라고 본다는 거. 표밭에 꼭, 대한 꼭 관심 기억하시면 다시 좋을 것 한번.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 생각해도 철강 업체 넘기면 안 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넘긴 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넘긴 거 자체에서 오는 약간 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관세과 연결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좀 무리에 넘긴 게 좀 걸린다 제가 볼 때는 뭔가 딜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좋은 것만 얘기를 해보죠. 미국의 철강주는 그러면은 뭐 반등을 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US 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5일간. 예. 네, 그리고 단기간 여러 철강주가 또 단기 급등을 하긴 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여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US 스틸과 일본 제철이 지금 인수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철에서 지금 140억 달러 투자를 하면서 지금 파트너십 관계에서 이제 파트너십 관계로 전환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본 제철이 미국 내 생산 확대하면서 관세 회피를 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지금 일본 제철이 세계 3위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US 스틸, 뭐 일본 제철, 뭐 이런 이슈가 또 같이 엮여 있다고 하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래서 좀 어렵네요. 한국이 조금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쿼터가 있었는데 쿼터까지 무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국의 어떤 가장 큰 피해가 올 걸로 보이고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뭔가 같은 우익인데 같은 국가인데 같은 좋아하는 국가인데 일본에 약간 한국이 밀린 게 아닌가라는 정도. 그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우방국들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좀 그렇죠. 있는 거군요. 우방국이 약간 한국이 밀려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예. 빨리 이번에 정부가 출범해서 이걸 좀 해결해야지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일본이 좀 친해진 상황에서 이제 관세 인상이 나온 거니까 미국이랑 일본 안에 울타리가 생긴 거고 다른 우방국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그렇죠. 않는다라는 메시지로 보일 그렇죠. 수도 사실은 있는 거죠. 일본 제철이 인수할 때 예. 이유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아무도 모르는데 처음에 반대했잖아요, 트럼프가. 예. 반대했다가 찬성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이유를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밀실에서 뭔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둘의 역사는 2023년도부터 거슬러 가는데요. 뭐 당시 인수 발표를 23년도 했었지만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뭐 정치권 반발이 많았었고 그리고 철강 노조까지도 모두 반대를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25년 1월에 인수를 완전 공식 차단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번에 또 트럼프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도 이제 결국 적절한 카드가 있으면 서로에게 윈윈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받기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를 노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이로 인해서 오히려 물음표가 좀 찍히는 상황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이슈 그러니까 관세를 인상한 이슈만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도 혹시 치킨처럼 또 빼주는 거 아닐까요?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50%는?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요건 다른가요? 이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렇군요. always 치킨이었는데 예외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되겠군요. 철강이 아시겠지만 쓰이는 데가 많기 때문에 거의 국가 안보급의 사실은 자산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한다고 그러면 상대방 보고하는 건데 글쎄요, 이거 50%는 그냥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뭐 다른 이제 품목별 관세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직 나온 걸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도 이 트럼프 관세는 계속 이어지겠구나. 숙제가 진짜로 더해진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중국과의 이 관세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그 소모적인 다툼에 대해서 실체를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일단 나왔던 거죠? 네, 바로 직전에도 속보로 나왔었는데요. 지금 서로 지금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직전에 캐비넷의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일 내 뭐 이번 주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무역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아직 날짜는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예비 무역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라면서 이제는 나는 나이스 가이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스 가이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뭐 지금까지 나이스 가이였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쨌든 앞으로는 뭐 좀 더 강력해지겠다라고 선언을 한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강력해진다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남은 게 반도체하고 히토류인데 네네. 그걸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착한 사람이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품목이니까 걸릴 것 같고 네. 어쨌거나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니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정도 네. 가능성 보이니까 그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닌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히토류를 70% 이상 중국에 의지하기도 있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뭐 한국이나 독일 뭐 그리고 일본 등에서는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 미국이 왕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에 반면에 또 미국에서도 뭐 최근까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EDA까지 뭐 수출 금지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행동은 서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었던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계속 이래저래 좀 있었어요. 논란들이 있었는데 다른 이슈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덜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번 주에는 이걸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아까 뭐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던 잠시 후에 뭐 보여주겠다는 그 타코 밈들이 저 사진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요거 좀 열받긴 하네요. 제가 봐도 근데 제 얼굴에다가 조롱이죠. 저렇게 해놨으면은 뭐 제가 아직 뭐 30대라서 괜찮지 저 나이에 저렇게 해놨으면은 저거 뭐 좀 열받을 것 같기는 하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도 지금 타코가 그만이 되어야 될 텐데 네. 지금 이렇게 밈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으면서 이번 주에 지금 저희 관세 정책이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나마 좀 순화된 그림이 많이 저것도 있고, 순화예요? 순화된 그림이고 더 심한 거 되게 많았어요. 도대체 어떤 걸 보셨길래 되게 궁금하네요. 거의 타코 얼굴이 트럼프 얼굴처럼 만드는 게 있는데 보면은 되게 입맛이 떨어질 듯한 그런 그래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건 굉장히 순화된 그림 보고 있네요. 이 정도면 귀여운 편이군요. 귀여운 편이죠. 귀여운 편이고 그나마 좋은 것만 뽑아오신 것 같은데 그림을. 제가 또 방송이니까. 그렇죠.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또 국가원수를 또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어른인데 그래도 네. 우리 입장에서 또 조롱할 수는 없는 일이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를 고려해봤을 때 전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지난주에 법원에서
상호관세 이거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버렸더니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괜히 계속 다른 품목별 관세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느낌이어서 그것도 이제 3명의 판사가 한 건데 네. 그것도 아까 했지만 곰을 찌르는 행동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예. 아예 차단하면 좋은데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품목별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완벽한 차단이 불가한데 불구했기 때문에 네. 약간 이상해 보이고 아마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한 상태에서는. 아, 예. 사진이 또 몇 개 더 나가네요. 아, 또 저런 거 정도면 센 겁니까? 저 어떻게? 오른쪽에 저 그림이. 저게 센 거군요. 저 그림. 아. 아주 센 그림인데 또 금방 찾으셨는데 이게 그림이 수도 없이 많고 예. 이번 주까지 이어집니다. 이 밈에 대한 돌풍이 되게 많죠. 그렇군요. 되게 예. 많죠. 뭐 화가 나고 말고 왜 별개를 떠나서 이 정도로 많으면 한번 보여주고 싶기는 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예. 예.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약한 사람 아니다. 예. 이 트럼프를 찌르지 말라. 예, 찌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찌르지 말고 뒤에 나오는 문장은 아예 이제는 아예 끝내라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찌른 다음에 후폭풍이 굉장히 큰 거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쵸. 아마 그게 아마 유럽 정상이 한 얘기니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너무 심하게 찔러갖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뭐 다 같이 찌르지 말자고 약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기는 하겠네요. 만약에 이게 그러면 심화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마지막 5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짜로 다시 또 침체가 오는 걸 걱정해야 되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주 미국 싱크탱크 컨퍼런스 보드에서 미국 주요 기업 CEO 13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에서 83%가 1년 내에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 중 70% 정도는 짧고 가벼운 침체라고 하고 12%는 심각한 침체가 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네, 뭐 그리고 또 현재 경기 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1분기에 11%였는데 2분기에 82%로 급등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업종의 실적이 6개월 전보다 나빠졌다라고 하는 응답도 뭐 1분기에 22%에서 70%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일단 경기 침체, 급격한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아요. 뭐 10% 정도대. 근데 이 외에 경기 둔화 정도라고 우리가 순화를 해서 표현을 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한 70%까지.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80%가 곧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워딩을 가져가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덜 겁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부사장님 요거를 좀 풀어주실까요? 저는 네. 기업들 CEO가 지금 경기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보통은 안 좋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지금은 대운다 약간 엄사가 피우기 때문에 그렇죠. 물어보면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만약에 개인 투자자한테 물어보면 경기 좋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CEO가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주주분들한테 약간 좀 측은지심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건 그럴 일인데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CEO가 엄살을 부리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말에 제이미 다이먼이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뭐 지금 이제 뭐 채권 자경단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총알이 필요한 시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불확실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 후속 보도로 나오는 기사들이 제이미 다이먼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게 어쨌든 이 사람도 JP 모건이라는 금융회사의 CEO이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을 이렇게 유발했을 때 사람들이 더 은행에 자금을 예치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제이미 다이먼은 작년에 시장이 좋을 때도 했던 말이기 때문에 네. 그분은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해 안 되지만 좋을 때도 얘기하면 사실은 투자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작년에 봤던 수익률을 다 놓치는 건데 그렇죠. 투자자분들은 그걸 듣고 나서 많이 놓쳤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제이미 다이먼 얘기는 너무 이렇게 한쪽에 기울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분 빨리 정계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런 포석이군요. 너무 심했죠. 허리케인, 태풍 바람이 컸기 때문에 예. 이분 입에서 처음에 좋은 게 나온 게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가 있네요. 1년 안에 침체 온단 말은 나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있듯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그래도 여기 이제 그 자료들이 일단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금 보유량도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연구원님.
네, 지금 미국 머니마켓 MMF죠. 지금 역대 최고 규모인 7조 달러 현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금 보유가 지난 6년 이래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경제가 침체였을 때마다 현금이 역대로 쌓여 있는데요. 제가 지금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에 지금 역사적인 침체였는데요. 뭐 돈이 쌓여서 경기가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쌓여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장과 기업들은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확실히 현금 보유량이 급증했던 시기가 있었군요. 네. 그때마다 침체가 좀 있었고 이번에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데 뭐 일단 많은 분들은 뭐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만약에 여기다가 표를 바꿔서 만약에 부채가 커지는 표를 갖고 오면 그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은 부채가 많다 보니까 관련해서 가져오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미국에 대한 부분 소비를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너무 진지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경제 지표 나왔을 때도 의견이 좀 반반으로 엇갈린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면은 괜찮아. 파월만 해주면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있고 반대로 야 이래도 또 관세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라는 의견도 있는 것처럼 이게 계속 하나로 모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CEO들의 얘기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게 되는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이제 직전 침체는 팬데믹 때 나왔죠. 팬데믹 때 코로나 때 네네. 거의 없었으니까 그건 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팬데믹도 어느덧 5년 전이에요. 20년도였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준비된 맛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울타뷰티입니다. 네, 한국의 올리브영이라고도 불리죠. 그렇죠. 미국의 올리브영. 네,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불리죠. 네. 네, 지난주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와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 상향으로 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12% 상승을 했습니다. 야, 훌륭했죠. 네. 이때 이제 뷰티 관련 종목들이 같이 갔던 기억이 나요. 울타 뷰티도 그랬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있었는데 엘프 지금 뷰티도 좋았고. 네, 맞습니다. 네. 엘프 뷰티는 또 그 비버 여자친구죠. 아, 켈리 비버의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또 그 효과가 있었고요. 카일리인가요? 뭐 카일리 제너인가? 아닌가? 아니 그 저스틴 비버의 아. 아내이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있었고 아무튼 뭐 실적이 좋았습니다. 뭐 네. 중간 내부 상황 좀 세부 상을 보면 평균 구매가 방문자 수가 모두 증가를 하면서 매장 공급망이나 고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수익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경기가 나빠질수록 비싼 명품 소비보다는 부담 없는 소비 트렌드가 또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요즘 K뷰티가 국내 증시에서 거의 뭐 안 빠지고 계속 가거든요. K뷰티. 네, 지금 울타뷰티에서도 뭐 한국 마스크가 굉장히 인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한국 하더라고요. 마스크, 뭐 선크림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있고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거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또 이제 최근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소비가 조금은 위축된 건 사실이래요. 네. 그래서 플렉스의 시대는 이미 지나긴 했잖아요. 네. 돈이 많고 막 네. 명품 사고 막 그랬던 시기는 진짜 옛날 얘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가성비 소비에 집중할 때 화장품만큼 안성맞춤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화장만큼 저가 소비로 해서 화려하게 또 뽐낼 수가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월가 JP모건이나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525달러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뭐 울타뷰티, 엘프뷰티 이런 종목들이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받쳐주면 대한민국 K뷰티 관련주들도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혹시 부사장님도 뷰티 관련주 관심 좀 있으십니까?
관심만 있죠. 아,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몰라서. 네, 이렇게 앱 기반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화장품은 우리가 인스타 하다가 넘어가는 거죠. 아, 맞아요. 네, 그런 게 맞습니다. 돼야지. 예. 오프라인이나 이커머스 예, 전략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이 10% 성장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경쟁사인 세포라에 예, 비해서도 예. 월등히 좋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예. 성장률을 거기서 보여줬습니다. 보시면서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구매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플루언서나 예. 뭐 제니 이런 예. K-팝 스타들이 워낙 그쵸. 중요하죠. 예. 우리 흔히 아는 오프라인 상점에 와서 찾고 이런 건 없죠. 지금 대부분 다 온라인이죠, 온라인. 그죠? 네, 온라인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실 뭐 아마존보다도 지금 성장률이 꽤 좋았었고요. 그리고 직접 그리고 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있기 때문에 또 MZ들한테 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MZ들이 또 뭐 그렇게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예, 이런 가성비 소비의 또 어떤 대명사로서 이렇게 또 안성맞춤인 종목이 됐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전략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번 주 경제 지표라든지 실적 간단히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이번 주는 5월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임금 데이터와 그리고 제조업, 뭐 서비스업, 뭐 ISM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 입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런 것들보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더 중요해진 상황. 그리고 또 아무리 지금 또 그 연준이 관망세였다고 하더라도 고용 보고서가 좋지 않으면 연준이 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6월 이번 주 한 주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주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브로드컴과 룰루레몬이 있습니다. 아, 브로드컴 룰루레몬 굵직굵직한 기업이 좀 있네요. 여전히 네. 남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여기에다가 고용 보고서까지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사장님 이번 주 한마디 정리해 주실까요?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영리를 건드렸다. 트럼프에. 라고 말씀드립니다. 타코가 영리까지 네, 될 네. 줄은 몰랐는데. 그거 여러분들 이미 5년, 6년 전에 유럽 정상이 이미 얘기한 거거든요. 예. 다시 긁어 갖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동안 내내 아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연구원님도 비슷한 한마디인가요? 네, 아니요. 저는 6월의 변동성, 안전벨트 꼭 매시길. 뭐 비슷한 내용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변동성이 어쨌든 결국에는 트럼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영린을 건드렸고 6월의 변동성이 트럼프가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전벨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이 걱정. 머무시길. 아, 그래도 시장에 머무시길. 예. 그 얘기는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팔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아까 연구원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에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내일은 저희가 이제 투표하러 가서 하루 쉬어가고요. 수요일에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정리 안 되시면 저희 애프터월과 함께 또 정리하러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한 시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